3.1혁명 104주년 기념 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돈? 물? 네? 예, 수도 뭐 어떤 거 못 드시냐 뭐 그런 거. 근데 그건 되게 오래된 건데. 그 후에. 네. 네, 해산물. 예, 후쿠시마. 네, 후쿠시마. 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거 시험 방류 들어갔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금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어민들조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만 뭐 퍼먹겠다고 해서 예, 많이 먹으라고. 예. 자, 오늘은요. 그런 얘기 계속하면 저도 힘들어요. 준비하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막 욕해요. 오늘은 좀 재밌는 거. 현실에 꼭 필요한 거. 생활과학 상식 시리즈 2. 자외선과 선크림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크림 바르십니까? 바르세요? 잘 바르십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잘 바르는 건지, 왜 발라야 하는지, 어떤 때는 바르고 어떤 때는 필요 없는지 등등등등등을 이 생활과학 상식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 과학 시간에 의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외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자자는 보라색 자자예요. 그래서 자외선은요. 보라색 밖에 있는 선 이런 뜻이에요. 예, 빨주노초 파란보 보라색이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색 밖에 있는 선이다라고 합니다. 1800년대에 사람들이 뭐 발견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외선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었어요? 살 타는 거 빼고? 그거 빼고 자외선에 대해서 햇빛 뭐 좋아요 또 비타민 피부하면 좋아요. 야외. 그러면 일단 자외선 전에 그러면 적외선 하면요 온도계? 맞아요. 우리 비접촉식으로 띡띡 찍는 거 있죠. 코로나 때 찍는 그 온도계가 적외선이에요 다. 그래서요 이 자외선은요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바이올렛이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보다 옆에 있는 이런 뜻이고, 자 적외선에는요 이게 뭐냐 위성 구름 사진 있죠. 이게 적외선을 찍는 거예요. 적외선은요 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위성에서 적외선으로 구름을 딱 찍으면 구름에 있는 열 분포를 알 수 있어요. 구름의 온도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선 이게 위성 구름 사진이 적외선 사진과 가시광선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온도계 있죠. 찍찍 찍는 거 다 적외선이에요. 또요. 자, 이게 적외선 영상입니다. 한겨울에 어떤 뚱뚱한 아저씨가 밖에서 이거 뭡니까? 이거 앞에서 물줄기가 보여요. 쉬하고 방구 끼고 트름하고 기침 애취하고 있죠. 예, 이게 왜냐? 적외선은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적외선을 찍은 거예요. 허리에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허리띠나 뭐 권총 같은 거 찬 것 같아요. 적외선은 열을 보는 거예요. 열을.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요 야간 투시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적외선 스코프가 있어요. 그걸 쓰면 열 영상이 보이는데 사람이 보여요. 깜깜한 밤에도. 그리고 또 이거요. 뭐죠? 우리 쓰는 리모컨 있죠. 리모컨이 다 적외선이에요. 우리 쓰는 리모컨. 그리고 비접촉식 온도계 다 적외선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지하철이나 그런 데 어디 가면 자동문 있죠. 딱 센서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자동문 열리잖아요. 다 적외선이에요. 예. 생각보다 적외선이 우리 삶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자외선 이야기로 갈게요. 자외선은요, 기억하세요? A, B, C가 있어요. 이 UV가 자외선이죠. 울트라 바이올렛.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에 가까운 A, 그리고 제일 멀리 있는 C. 비타민 A, B, C 마냥 적외선도 A, B, C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예.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워요. 배우는 겁니다, 이거. 예.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이 A, B, C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A는요, 가시 여부. 적외선은 원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가끔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이 적외선 A가 살짝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네?
죄송해요. 자외선. 네. 자외선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외선 A가 가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 시신경에는요, 자외선을 감응하는 세포가 있어요. 즉, 원래 우리 눈은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망막하고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자외선이 반사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술해서 이 각막 제거하고 수정체 제거하잖아요. 자외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곤충들은 또 자외선을 봐요. 곤충들은. 원래 보통 사람은 다 안 보여요. 자외선. 그리고 울트라 B, C 이거 다 안 보입니다. 자외선 B, C는. A만 살짝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요게 뭡니까? 전기난로 아니에요. 포론빛이잖아. 뭐죠? 포론빛? 곤충 퇴치기죠. 왜냐하면 곤충들은 자외선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으로 곤충을 유인한대요. 왜? 우리 가게 같은 데면 밤에 튀기고 막 벌레 죽는 거 아시죠? 두 분. 그게 자외선을 방출해요. 그게 UVA를 방출합니다. 그 여러분 여기 앞에 많이 있으면 안 좋아요. 사람들 우리 안 좋아요. 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UV 곤충들이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예쁜 노란 꽃이죠. 되게 예뻐 보이죠. 두 종류 꽃 종류가 다른 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같은 꽃이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꽃은요, 누구에게 어필해야 돼요? 꽃은? 그렇죠. 곤충에게 어필해야 되죠. 이건 사람이 보는 시각이고요. 곤충은 어떻게 보이느냐? 다시, 곤충은 자외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그랬죠. 꽃을 자외선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엄청 다르죠. 여기 보세요. 이 가운데 암술, 수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진하고 유혹적으로 보이죠. 벌은 이렇게 보여요. 벌은. 곤충들에게는 꽃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어떤 게 암술 수술인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곤충들은 이렇게 보인다고요. 자, 더 환상적인 거 이거 보세요. 꽃을 자외선을 찍은 겁니다. 엄청나게 예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빛나는 애들 있죠. 이렇게. 이게 뭐겠습니까? 암술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이 곤충들을 유혹합니다. 예, 엄청 예뻐요. 이 곤충의 시선으로 보는, 자외선으로 찍은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은요, 우리 보라고 예쁜 게 아니에요. 곤충 보라고 예쁜 거예요, 꽃은. 곤충들이 보기엔 이렇게 멋지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꽃을 자외선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멋져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램프 우리 많이 살잖아요. 이게 바로 밑에서 자외선 램프를 쏘고 여기에 자외선 감강, 자외선을 느껴서 빛을 발하는 그걸 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UVA는 벌레 퇴치기나 블랙라이트에 쓰입니다. 여러분 블랙라이트 아시죠? 예, 깜깜한 다 꺼놓고 이렇게 막 램프 켜놓고 하는 거 교회에서들 많이 하죠. 어린이집 이런 거. 그리고 UVB는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쓸 좋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바로 비타민 D 만드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까맣게 만드는 것도 UVB 자외선 B. 그리고 우리에게 비타민을 주는 것도 UVB. 자,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D의 일일 권장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만큼 햇빛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옷만 입으시고 햇빛에 15분 앞뒤로 구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옷도 입고 또 얼굴을 막 선크림 떡 칠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드시는 걸로 섭취하셔야 돼요. 얼마큼 드셔야 되냐면 콩 같은 경우 거의 한 말 정도. 자, 결론입니다. 비타민 D는 영양제 드셔요. 예, 영양제 드셔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고려해 봐도 자외선으로 흡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데 너무 안 좋아요. 비타민 D는 먹을 수 있지만 다른데 너무 안 좋아요. 네.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안 좋아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영양제 드세요. 예, 비싸지 않아요. 비타민 D는 뭘로 흡수한다? 영양제. 햇빛은 아니에요. 영양제. 예. 그다음에 UVC는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균.
자, 그런데 다른 말로요. 살균 되는데 우리 피부에 오면요. 죽겠죠. 가장 우리에게 심하게 해를 주는 유해한 게 UVC예요. 제일 우리 몸에 안 좋아요. 자, UVC보다 더 파장이 짧은 애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X선. X선. 엑스레이 찍는 거 X선이요. 그래서 얘는 그만큼 우리 몸에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유해성 UVA는요. 최초에는요. UVA는 별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아 라고 했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홍반을 만들어요. 우리 몸 빨갛게 만드는 거, 피부 빨갛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그리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피부 주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진. 미국에 28년간 트럭 운전수한 할아버지예요. 트럭 운전을 하다 보니까 왼쪽에서만 햇빛을 받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보세요. 왼쪽엔 자글자글 주름졌고 오른쪽엔 팽팽하죠. 그래도 이게 한쪽만 햇빛을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아저씨는 28년 동안 했어요. 28년 동안. 28년 동안 하루 8시간씩 햇빛을 쏜 거라고요. 엄청나게 극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요. 자, 이 UV는요.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자외선이. 자외선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속옷만 입고 15분 앞판 뒷판 햇볕 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비타민 D를 먹는 거 좋은데 암이 생긴다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영양제 드세요. 영양제. 선크림 떡칠 하시고 영양제 드세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UVB는요. 우리 살을 태우고요. 피부암을 만들어요. 피부암을 만들어요. 그리고 UVC는요. 피부암, 백내장 등등등등을 만들어요. 더 심해요, 얘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이렇게 보세요. 유해성은 점점 A, B, C로 갈수록 유해성은 점점 심각해지죠. 그런데 투과성이죠. 투과성. 일단 UVA는요. 웬만한 건 다 뚫어요. 그래서 햇볕이 쨍 떴던 구름이 꼈던 비가 오던 우리에게 오는 UVA 양은 늘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비 오는 날 선크림 발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발라야 합니다. UVA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UVB는요. 얘는요. 오존층에서 일부만 나와요. 오존층에서 그리고 유리는 아예 못 통과해요. 유리는. 자, 다시요.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왼팔, 저 거의 반팔 입거든요, 요즘에요. 왼팔 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발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발라도 돼요. 유리를 통과하지 못해요. 예. 우리 피부를 태우는 UVB는 유리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UVA도 유리를 통과하긴 하는데 75%가 유리에서 막혀요. 75%가. 자, UVC는요. 오존층에서 아예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 프레온가스 많이 쓰면 오존층이 뚫린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이것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 UVC 살균하는 자외선이 태양에서부터 오존층을 뚫고 직격한다. 그러면 우리 살이 그냥 익어버려요. 예. 다행히 투과성은 제일 유해성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셔야 합니다. 이제 선크림 장사를 바꿀게요. 네네. 비타민 D 하루에 하나를 드시고 시중에 파는 거 뭘 드셔도 괜찮아요. 뭐 단위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우리나라에서 약하게 한 게 IU-1000이라고 있어요. 그 1000도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건 괜찮아요. 많이 드셔도 돼요. 그리고 선크림이요.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래서 선크림에 보면요. B 있죠. UVB를 차단하는 걸 SPF 50, SPF라 그래요. SPF. 예, 요거는 UVB를 얼만큼 차단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가 까매지지 않고 암 안 걸리고 효과적으로 선크림을 막는 거는요. SPF 15 이상이면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요. 15 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30 이상, 30, 50, 50풀 이래요. 네. 지속성이 아니라 차단율을 이야기해요. 차단율.
예. 그래서 차단율이 굉장히 우수하니까 막 바르셔도 돼요. 아무거나. 그리고 UVA 요거 노화 피부 쭈글쭈글하게 하는 거. 요거를 차단하는 지수가 PA예요. PA. 예. 선크림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PA 플러스가 하나 붙으면 50% 차단. 2개 붙으면 75% 차단. 3개 붙으면 87.5% 차단. 예. 그러니까 아니요. 요 다 써요. 다 2개가 동시에 있어요. 다 들어요. 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효과적이게 하려면요. SPF 그냥 30 이상이면 아무거나 바르시면 되고요. PA 플러스 2개 이상이면 아무거나 바르시면 돼요. 자,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예. 근데 저처럼 저는 선크림을 뭐 여기도 지하고 집도 해 안 들고 그리고 운동도 실내에서 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별로 없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러닝을 한다든가 밖에 그럴 때만 발라요. 저는. 근데 그건 알아서 바르시면 됩니다. 자, 즉 나는 60살까지 그 넘어서도 뽀송뽀송한 노화 안 되는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하면 잘 바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자리냐? 자, 선크림은 2를 기억하십시오. 2가 뭐냐? 두 번째 손가락 2마디 길이로 짜. 네. 여러분 그 칫솔 모 위에 쭉 치약 짜시죠? 그런 느낌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2마디 길이로 쭉 짜시면 됩니다. 콩알 2개만큼.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KBS 생로병사 비밀에서 과학적으로 실험한 거예요. 0.8g이에요. 보통 사람들 얼굴에 0.8g, 0.8g이 요렇게 2마디 길이를 쭉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렸죠? 마지막 2는 뭐냐? 2시간마다 한 번씩 충분히. 밑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렇게 떡칠됐죠? 이렇게요. 이렇게. 요즘에 백화현상, 허옇게 안 되는 선크림이 나와요. 그런 거 바르시면 됩니다. 이 2시간이 뭐냐? 선크림이요. 내수성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물을 씻어도 잘 안 씻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땀이 나요. 우리 땀과 기름기가 다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땀 개기름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안에서부터 선크림을 뜨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금방금방 지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흘리시는 분 그리고 유분 많으신 분 2시간마다. 저도 2시간마다 발라요. 바를 때는. 요거 기억하십시오. 2. 그냥 처발 하시면 됩니다. 많이 바르세요. 많이 처발 하세요. 그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자외선과 유리. 자, 태양 유리는요. 자외선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는 하는데 좋아. 그렇다는 것 같다. 좋아요. 자, 일반 유리 자외선 투과량 측정 실험을 무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했습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요청을 해놔서 거기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실내에서 유리창을 닫고 자외선이 얼마큼 들어오는가. 또 실내에서 유리창을 열고 이게 직사광선이죠. 이거는 얼마큼 자외선이 들어오는가. 2가지 측정을 했어요. 했더니 그냥 유리창 열고 했더니 1063 마이크로와트 1cm당. 이게 얼마큼이냐? 저의 자외선 경보 내리잖아요. 거기서 한 3단계 정도. 자외선 지수 3단계 정도. 그냥 모자 쓰시고 선크림 바르세요. 이 정도. 예, 그냥 보통 낮에 햇빛 자외선 양이에요. 근데 딱 닫았어요. 이 유리는 3mm 두께의 일반 유리예요. 뭐 강화 유리도 아니고 투명 그리고 이중 유리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베란다 우리 웬만하면 다 이중 유리 이상 쓰시죠. 그러면 더 잘 맞겠죠. 그냥 3mm 일반 유리예요. 했더니 257로 줄어요. 257로. 네, 일반 유리는 자외선 차단율이 75%입니다. 굉장히 차단 잘하는 거예요. 일반 유리가. 자, 다시요. 일반 유리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UVB는 유리에 의해 대부분 차단, 99% 차단됩니다. 우리 살을 까맣게 태우는 UVB 있죠. 암 유발하는. 그거는 일반 유리도 못 뚫어요. 그리고
지금 75% 줄었다 그랬잖아요. 이 75% 줄은 게 바로 UVA예요. 유리A의 70% 이상 차단이 됩니다. 즉 우리가 유리창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으면 어떤 거냐? 일반 유리는 SPF 50 플러스 PA 뿔뿔 선크림을 바른 효과를 냅니다. 유리가. 이렇게 되면 쉽게 이해되시죠? 예. 즉 유리 안에 있다가 유리 안에 살을 노출하면 햇빛에 유리 안에서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예. 안 타요. 자동차 유리는 오히려 더 차단 잘해요. 왜냐? 선탠하시니까. 선탠하시니까. 아니요. 트럭 유륜탄이 28년 동안. 28년 동안. 그게 길어요. 28년 동안 하루 8시간. 금해야 그만큼 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운전 안 하시잖아요. 운전해봤자 한두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차는 다 선탠돼 있죠. 그 28년 동안 트럭 기사는요. 미국 사람들은 트럭에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문을 거의 열어놔요. 이거 돈 때문에. 그래서 차량 유리는 굉장히 안전한 유리입니다. 여기 자외선에. 아파트 유리는요. 더 안전합니다. 왜냐? 베란다 밖에 이중창. 또 베란다에 한 겹 있죠. 예, 한 3겹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자외선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내에서는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얘는 안 타요. 근데 그러면 실내에서는 노화가 일어난다 안 난다? 조금 난다. 조금 난다. 그 조금을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셔도 되고 안 바르셔도 된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그리고요. 안경을 해봤어요. 안경. 이번에 여기는 선글라스죠. 여기는 그냥 안경이죠. 근데 보세요. 자외선 지수 선글라스 꼈으니까 몇이요? 5. 일반 대낮이 1063인데 5. 99% 이상 차단한 거예요. 일반 안경은요? 6. 선글라스랑 별 차이 없죠.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장난감 안경이에요. 왜냐? 안경이 3mm보다 두꺼우니까. 그만큼 잘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생각보다 실내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내로. 자, 그래서요. 선글라스, 안경, 자외선 99.5% 이상 차단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외선은 A, B, C가 있는데 A는 피부에 빨갛게 만들고 그리고 늙게 만드는 거. 그런데 A는 되게 쉽게 차단된다는 거. 예, B는요. 우리 까맣게 만드는 거, 태우는 거, 암. C는 그리고 암에다 백내가 제일 안 좋은 건데 오존 층에 잘 막히고. 그리고 자외선이 자 선크림을 숫자 뭘 기억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2. 예. 손가락 2마디. 그쵸. 쭉 짜서 2시간마다 아주 풍족하게 그냥 처발 하시면 돼요. 요즘에 끈적임 없는 것도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다 막으시고 비타민 D는 뭐로 흡수하셔라? 영양제로 하셔라. 그게 제일 건강하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 D가 모자라잖아요? 치매가 올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칼슘을 조절하는 거여가지고요. 뇌에 치명적입니다. 부족하면. 영양제 많이 드시고요. 예, 그리고 얼굴은 선크림. 피부 선크림 꼼꼼히 바르시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선크림 바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바르셔라. 예,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대해서요. 희한한 얘기들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요. 예, 실내에서도 탄다는 사람도 있고 절대 타지 않아요. UVB는 절대 실내로 못 들어와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울에도 반사가 안 돼요. 나와요. 아주 미량의 자외선이 나와요. 근데 선크림 우리가 아무리 처발해도 미량의 자외선이 투과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나와요. 그만큼. 그래서 형광등, LED 다 나오긴 나오는데 뭐 그게 우리를 어떻게 특별히 그럴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드라큘라 이야기 아시죠? 드라큘라가 뭐에 약하죠? 햇빛에 약하죠. 예. 그래서 영화에 보면요. 드라큘라도 소설이잖아요. 예. 영화에 보면요.
드라큘라가 선크림 바르고 다녀요. 한 대낮에. 그래서 그 드라큘라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 물대포 같은 걸 써서 선크림을 씻어내고 햇빛을 비춰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즘 선크림이 그만큼 성능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가볍고 유익한 걸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예. 앞으로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크림 222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